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거절을 하고 서면 심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선생님. 또 뵙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소식들 전하니까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은 교도관이셨던 분의 교도관. 후위장애 보험금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그 사건의 개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0월 달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보장 내용은 후위장애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사고가 났었는데, 남자분들 군대 다들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군복무를 하던 2002년도 8월 달에 소부대 자율활동 시간에 네. 분대별로 사진 촬영 같은 걸 했나 봐요.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다가 네. 창문 난간 쪽에 보일러 스팀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발이 이제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졌나 봐요. 창문 밖으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셔서 네네. 진단명이 제6번 흉추 압박골절에 진단을 받았고 네네. 수술은 하시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후위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던 건 아니고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대요. 네, 모르고 계시다가 전역 후에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시던 중에 네. 사고 발생 18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때 다쳤던 사고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걸 누가 옆에서 알려줬는 모양이에요. 훌륭한 친구네요. 훌륭한 친구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뒤늦게 이제 알게 돼서 네. 본인이 지급률 30%, 그러니까 4급 옛날 보험이니까 네네. 급수보험이잖아요. 그래서 4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네. 보험회사에서는 제3의료기관 자문을 해가지고 5급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급률이 15%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반을 후려쳐가지고 그래서 1,500만 원만 지급을 너무하네요. 해서 결국 이제 분쟁이 발생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선생님을 알게 되셔가지고 약정을 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제 이분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최초에 청구할 당시에도 손해타 정사를 선임해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는데 네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3의료기관 자문 동의까지 해주고 해서 결국은 절반밖에 못 받아가지고 네, 좀 소가리를 그렇죠.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영상을 보신 건지 아니면 블로그를 보신 건지 네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건을 진행하게 됐고,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사고일로부터 18년 정도가 경과되기는 했지만 네. 그 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었더라고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게 되냐. 네네. 근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네.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면 네. 그 소멸시효는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었고, 네. 그래서 재차 다른 병원에 가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네. 후유장애 진단시 보니까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이 있는 네.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4급 지급률 30%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네. 근데 검토를 해보면 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생리적 만곡각,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들 30cm 자처럼 척추가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척추의 9분 정도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판단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네. 근데 웃긴 건 약관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설령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봤을 때 네네. 지난 이제 4급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시행한 제3의료기관의 판단 자문 결과를 제가 보니까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상해 급여금 1,500만 원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건을 수임무에 진행을 하게 됐죠. 분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 네. 타 병원에 가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다시 받아보셔라 라고 네. 해서 본인이 받으셨고, 네. 그리고 나서 진단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의견서 등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기타 네. 서류들도 준비를 해서 보험회사에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됐고요. 네네. 피보험자가 이제 그동안 수차례 좀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뭐 블랙리스트? 네. 좀 힘들죠. 찍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좀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네. 한번 찍히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제가 괴롭히니까 제3의료기관 자문을 재차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제가 뭐 안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거절을 하고 서면 심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측의 의견을 인정하고 나머지 미지급한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사건을 성공하게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척추골절로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이 많은데 어떤가요? 척추골절의 경우는 압박된 정도, 네. 즉 압박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이 있는가 하면 네. 반면에 척추의 변형된 각도를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또 약관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2018년도 네. 4월 1일 네. 개정된 약관을 빼고는 네네. 그 전에는 다 변형된 각도를 평가해서 네네.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형각을 측정하는 방식이 네네. 약관상 명확하게 기재된 바가 없고 네. 측정 방식과 또 의사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정상인의 척추각이 원래 9분 정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쵸.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하면 당연히 피보험자한테 더 불리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뭐 몇 도가 어떻게 구분인지 그걸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일반인들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해한 의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분쟁이 자주 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아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거나 네. 덜 받거나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교도관님 후유장애 그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